4월 초 1년 중 봄에 해당하는 달이지만 꽃샘추위가 완전한 봄이 오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자연은 계절을 거스르진 않죠. 봄을 재촉하는 비가 바로 그 증거죠. 인천광역시 남동 유수지입니다. 대도시 한가운데서 나름 유명한 철새 도래지입니다. 그리고 대도시의 한가운데서 보기 드문 저어새 번식지입니다. 저어새 한 마리가 둥지를 짓기 위해 열심히 재료를 나르고 있군요. 인천광역시에서는 이곳 저어새 둥지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 곳에서 겨울을 보내고 이곳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후손을 남기는 일과 그 후손을 키울 둥지를 짓는 것입니다. 저어새는 보통 4월 중순에 2개에서 4개 정도의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약 25일 정도 알을 품으면 부화를 하게 됩니다. 촬영 당시 아직 시간이 더 있어야 하는지 올해는 작년에 비해 적은 수의 저어새가 방문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대도시에서 야생의 생활을 이어가는 것은 쉽지 않겠죠. 그리고 남동 유수지 이곳이 저어새가 번식하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라서 매년 찾아오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남동 유수지는 계절별로 많은 철새와 텃새가 찾는 명소가 된 지 오래입니다. 안락할미새가 유수지 안 부유물 둔치를 열심히 돌아다니며 먹이를 찾고 있습니다. 안락할미새는 여름 철새 중 가장 먼저 한반도를 찾는 새입니다. 도시와 농촌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철새로 겨울을 아열대 지역이나 열대지방에서 보내고 번식을 위해 한반도를 찾습니다. 검은턱 할미새나 백할미새와 상당히 유사한 종으로 눈가에 가로로 검은색 띠가 있는 가로 구분하며 백할미새는 겨울 철새고 검은턱 할미새는 한반도를 통과하는 나그네 새입니다. 할미새라는 이름의 유래가 머리가 할머니같이 하얀색이라서 라는 유래와 꼬리를 습관적으로 까딱까딱한다 하여 흔들할과 꼬리미를 써서 할미새라고 불려졌다는 유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반도의 흔한 겨울 철새인 논병아리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논병아리는 논병아리 종 중 가장 작은 종으로 물갈퀴가 달린 발로 잠수하여 수서곤충과 갑각류 등을 잡아먹습니다. 물속에서는 날렵한 작은 사냥꾼이지만 정작 천적을 만나면 잘 날지를 못해서 엉성한 날갯짓으로 수면 위를 달리며 어설프게 도망갑니다. 굉장히 순둥순둥해 보이는 흰죽지 한 마리가 보입니다. 이 녀석도 겨울 철새로 잠수해서 물속 수초나 물속 수소곤충을 잡아먹는 잡식성입니다. 안락할미새가 떠난 부유물 둔치에서 편히 쉬고 있던 흰죽지 녀석. 조류계의 깡패 중 하나인 까마귀가 주위를 얼쩡거리자 흰죽지 녀석 놀란 눈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까마귀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이번에는 또 다른 조류계의 깡패 까치 한 마리까지 등장하니까 더 불안한 표정입니다. 까마귀 녀석은 남의 속도 모르고 물 목욕을 하고 있네요.
다시 나타난 까치 녀석. 가만히 쉬고 있는 순둥이 흰죽지를 괜히 한번 꼭 찔러보는 만행을 저지르는군요. 까치 녀석. 역시 평판대로 죄 없는 흰죽지를 본격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까치의 괴롭힘에서 힘겹게 벗어나자 이번엔 까마귀가 나타나 자기의 목욕탕을 지나간 것을 이유로 푹 찔러보네요. 무척이나 억울한 표정으로 다른 곳으로 향하는 흰죽지 수컷. 크기가 그리 크지 않은 이런 도심 속 유수지나 호수 또는 저수지에도 어느 정도 여건만 맞으면 많은 철새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대표 겨울철새, 널쩍부리도 보입니다. 널쩍부리는 겨울깃과 여름깃이 확연히 다른 철새 중 하나입니다. 겨울깃 머리색은 어두운 짙은 갈색을 띠고 봄이 되거나 날씨가 따뜻해지면 청둥오리와 매우 흡사한 광택이 나는 짙은 녹색으로 바뀝니다. 널쩍부리는 이름대로 부리가 널쩍하게 생겨 붙여진 이름입니다. 어찌 보면 진정한 물오리의 생김새를 가진 새일 것입니다. 널쩍부리 옆을 지나가는 작고 귀여운 철새 2마리. 새오리입니다. 새오리는 한반도를 찾는 겨울철새 중 가장 작은 오리과 겨울철새입니다. 한반도를 찾는 많은 겨울철새 중 새오리와 같은 오리과 새들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겨울을 보내고 봄의 번식지로 떠납니다. 이런 도심지에서는 봄을 알리는 도요새와 같은 나그네 새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심지에서 봄을 알리는 아름다운 새들의 울음소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힘겨운 겨울을 질긴 생명력으로 이겨낸 딱새, 박새, 참새, 붉은 머리 오목눈이 같은 작은 새들이 봄에 솟아나는 새싹과 더불어 힘찬 기지개를 피면서 우리에게 봄을 알리죠. 저 멀리 맹금류로 보이는 새가 한 마리 나뭇가지에 앉아있네요. 한반도 대표 맹금류 말똥가리입니다. 말똥가리 맹금류가 나타나자 도심 속 조류계의 깡패이자 파수꾼인 까치 무리들이 말똥가리 주위로 몰려들어 감시하고 있습니다. 겁도 없이 엄연한 천적인 말똥가리조차 툭툭 건들면서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보면 인내심이 더 많은 새는 말똥가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똥가리 녀석 무언가를 발견하였습니다.
제법 큰 쥐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말똥가리 하면 다른 새가 잡은 먹이를 훔치는 조류계의 하이에나로 알려져 있지만 직접 먹이를 사냥도 하는 맹금류입니다. 먹이를 사냥을 하고도 주위를 얼쩡거리는 까치들과 주위 산책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 편히 먹이를 먹을 수가 없군요. 주위를 얼쩡거리는 까치가 더 하이에나 같습니다. 말똥가리 종들은 한반도를 찾는 겨울 맹금류 중에 가장 많이 관찰되는 맹금류입니다. 그리고 해로운 쥐, 뱀들을 잡아먹는 인간에게는 익주입니다. 말똥가리라는 이름은 여러 설이 있습니다. 눈이 말똥말똥해서 붙여졌다는 설과 말똥 주변에 많은 쥐를 사냥해서 붙여졌다는 설이 있습니다. 남동 유수지와 같은 도심 속 맹금류 중 가장 유명한 것은 황조롱이입니다. 황조롱이 같은 경우 도심 속 빌딩 숲과 수많은 전선줄, 그 외에 다른 장애물이 즐비한 곳에서도 사냥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정지비행을 가장 잘하는 맹금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말똥가리 녀석들도 공기의 기류를 이용한 정지비행을 잘하지만 주로 나무가지나 전봇대 등에 앉아있다가 사람의 몇 배 좋은 시력으로 먹이를 찾아서 쏜살같이 날아가 강력한 발톱으로 단숨에 죽이는 방법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럼 도심지에서 목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골의 숲과 농경지에서는 먹이를 점점 찾기 힘들어지고 있고 인간이 많이 사는 곳에는 좋아하는 먹이인 설치류와 같이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먹이들이 많은 것을 알기에 목숨을 걸고 도심 속으로 오는 것입니다. 매년 도시에서 건물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 전선 등으로 죽어가는 야생조류는 500만 마리가 훨씬 넘습니다. 그 중에는 말똥가리와 같은 맹금류도 다수 포함이 되지요. 과연 맹금류들이 이러한 위험을 알고 있을까요? 아마도 배고픔의 고통이 더 무서울 것입니다. 나머지를 한 입에 삼키고 여유롭게 자리를 떠나는 말똥가리. 맹금류가 있다는 것은 나름 그 주위 생태계가 건강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철새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은 사람들에게도 마음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곳이면 당연하겠죠. 이 녀석은 흰죽지 암컷입니다. 흰죽지 종들은 대부분 대규모 집단을 이루는 경우가 많은데 남동 유수지에 있는 이 무리는 극히 일부가 이곳에서 지내는 것 같습니다. 흰죽지와 같은 오리과는 잠수성 오리류로 이름 그대로 먹이를 물속에 잠수하여 사냥하는 부류를 말합니다. 잠수를 잘하기 위해 보통은 다리가 최대한 몸 뒤쪽으로 나와 있으며 그 덕분에 땅 위에서는 잘 걷지 못합니다. 아까 흰죽지의 수컷도 이런 이유로 까치가 그렇게나 괴롭히는데도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힘겹게 걸어서 간신히 도망간 것입니다. 흰죽지 종들 무리 속에는 댕기 흰죽지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댕기 흰죽지라는 이름은 머리 뒤쪽에 댕기 같은 깃털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암컷, 수컷 모두 댕기 깃이 있으며 수컷이 더 길이가 깁니다. 한반도를 찾는 잠수성 오리과 새들 중 작은 축에 속합니다. 수컷은 검은색이며 암컷은 갈색에 가깝습니다. 한반도에서는 청둥오리만큼이나 흔한 겨울철새로 눈이 노란 것이 특이합니다. 머리와 꼬리 깃털까지 화려한 청머리오리 2마리가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네요. 시베리아와 사할린에서 번식을 하고 10월달부터 한반도로 겨울을 보내기 위해 방문하는 겨울철새로 주로 물속 수서곤충을 잡아먹습니다. 청머리오리는 수컷의 경우 생김새가 매우 특이하고 꼬리깃이 화려해서 한번 보고 알게 되면 다음에는 쉽게 다른 새와 구분할 수 있는 겨울철새입니다. 또한 청머리오리들은 수컷과 암컷이 확실히 구분이 되는 생김새를 가졌습니다. 알라고리입니다. 알라고리는
한반도에서 가장 흔한 겨울 철새 중 한 종류로 아시아 북부와 유럽 그리고 북아메리카에서도 가장 널리 퍼진 오리과 철새입니다. 또한 청머리 오리와 유전학적으로 가장 가까운 친척임이 최근에 증명되었습니다. 알라고리는 대표적인 수면성 오리류입니다. 흰뺨 검둥오리, 고방오리, 청머리오리, 널쩍부리가 대표적인 수면성 오리류로 먹이를 사냥할 때 머리와 몸은 물속에 있으면서 엉덩이를 하늘로 내밀고 둥둥 떠 있는 모습의 오리를 본다면 수면성 오리류입니다. 이러다 보니 대부분의 수면성 오리들은 비교적 수심이 얕은 곳에서 먹이 활동을 합니다. 강화구는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바다와 철새, 갯벌 생태를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보통 흰뺨 검둥오리는 민물에서 많이 관찰되지만 바닷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병아리 같은 경우는 종종 바닷가에서 볼 수 있지만 바다보다는 호수나 저수지를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강화도의 갯벌은 예전엔 어민들에게 많은 종류의 조개와 갯지렁이, 망둥어 등을 손쉽게 잡을 수 있어 다른 수입원을 만들어 주었고, 이러한 것들을 먹기 위해 수많은 도요새무리와 물대새 무리들이 찾는 대표적인 철새도래지였습니다. 지금은 갯벌 개발과 갯벌 매립으로 인해 갯벌이 점점 죽어가고 있으며 예전만큼 봄, 가을에 방문하는 도요새와 물대새 무리를 보기가 점점 힘들어진 상태입니다. 오늘날 이 녀석과 같은 소수의 알락고리 마도요 무리나 마도요 무리, 그리고 일부 물대새들만 볼 수 있게 되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알락고리 마도요와 같은 마도요종은 주로 서해안 갯벌에 대부분 출몰하지만 아주 극히 일부는 동해안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대규모의 도요새 무리나 물대새 무리가 방문하는 곳이라면 갯벌 생태계가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순간 나타난 고라니 한 마리 녀석. 강화도는 산, 저수지, 농경지 같이 고라니가 살기에 좋은 환경을 갖춘 곳입니다. 환경이 살기 좋다고 해서 먹이도 많은 것은 아니죠. 아마도 이 녀석도 먹이를 찾기 위해 이곳 갯벌까지 내려온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갯벌 역시 고라니가 먹을 수 있는 먹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도요새, 물대새 같은 나그네 새와 인간이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강화도와 같은 수도권과 가까운 곳일수록 갯벌 생태계를 복원한다면 예전과 같은 경제적 수입원을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관광 상품 개발로 인한 지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쇠백로는 백록과 종 중에서도 가장 작은 축에 속하는 새입니다. 보통 백록과 새인 중백로나 중대백로 같은 새들은 한 곳에서 거의 미동도 하지 않고 먹이가 오기만을 기다리다 사정거리 안에 먹이가 들어오면 번개처럼 내리꽂아서 먹이를 사냥하지만, 쇠백로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발로 물속을 헤집으며 놀라 달아나는 먹이를 잡아 먹습니다. 쇠백로의 경우 적극적으로 사냥을 한다고 할 수 있죠. 원래는 여름철새였지만 현재는 거의 대부분이 한반도에서 텃새가 된 상태입니다. 다른 백로와 구분되는 방법으로는 크기로도 구분할 수 있으나 가장 쉬운 방법은 머리 뒤에 길게 나와 있는 장식깃입니다. 강, 하천, 늪, 갯벌과 같이 물이 있는 곳 어디서든 살아가는 새로 하천 생태계의 작은 절대 강자 중 하나입니다. (4월인) 지금은 여름철새인 저어새와 겨울철새인 노랑부리 저어새가 함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을 시기입니다.
저어새는 국제적인 멸종 위기종으로 유명한 새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건 최근에 국제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인 덕에 아주 조금씩 개체 수가 늘어가는 황새목 저어새과 새입니다. 새를 좋아하는, 특히 한반도를 찾아오는 철새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방송 매체나 관련 동영상으로 많이 접하고 들었을 새입니다. 한반도를 찾는 저어새는 주로 저어새와 노랑부리 저어새가 있는데, 저어새는 부리 전체가 검은색인 반면 노랑부리 저어새는 이름대로 부리 끝이 노랑색입니다. 주로 서해안 쪽에 가장 많은 개체가 찾아오지만 최근 들어서는 개체 수가 조금씩 늘어가는 이유인지는 몰라도 관찰되는 지역이 조금씩 확장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아직 저어새는 안심할 정도로 개체 수가 많은 것이 아니기에 계속된 보호 관찰이 절실히 필요한 종입니다. 민물뿐만 아니라 갯벌에서도 자주 목격이 되고 있는데, 아마도 물고기, 수소곤충, 작은 갑각류, 작은 양서류 등 가리는 것이 거의 없기에 쇠백로같이 물이 있는 곳 어디서든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인지도 모르겠네요. 녀석의 널찍한 부리 윗면에는 주름이 생기는데 나무의 나이테와 같이 주름의 수로 나이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는 철새들이 사계절 매년 거의 같은 시기에 도착해서 매년 거의 같은 시기에 떠나는 모습을 보며 이러한 행동을 철새들이 어떻게 할 수 있으며 어디서 오는 건지 또는 어디로 가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 그저 신비스럽기만 한 존재였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 들어서는 다양한 과학적 방법을 개발하고 시도하여 많은 철새들의 이동 경로와 생활 습관을 알게 되었고 또 알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현생 인류에게 닥친 가장 시급한 해결 문제 중 하나인 기후변화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멸종 위기를 맞은 조류들을 보호하기 위한 자료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인류의 개발과 경제성이 우선시되어 생태계라는 다른 세상을 무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크게 변한 것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그 결과 수많은 생물들을 자연멸종이 아닌 인간들에 의해 멸종시키는 큰 원인을 만들었습니다. 철새들이 찾지 않는 환경을 가진 곳에서는 인간 또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사계절, 변함없이 몇 천 킬로미터를 날아서 오고 가는 철새들에 관한 연구와 보호 관찰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